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토타입 기반의 상속이 어떤 개념인지를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가적으로 함수 프로토타입과 빌트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기능들, 또한 이런 프로토타입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프로토타입 상속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상속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대가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숨김 형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퍼티 값은 널이나 혹은 다른 객체에 대한 참조를 하게 돼요. 다른 객체를 참조를 하는 경우 참조 대상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오브젝트에서 프로퍼티를 읽으려고 할 때 해당 프로퍼티가 없으면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에서 프로퍼티를 찾게 돼요. 자, 이거를 프로토타입 상속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특정한 오브젝트에 별도의 참조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오브젝트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프로퍼티를 오브젝트 내에서 찾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토타입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퍼티까지 함께 찾아가지고 마치 내 객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현을 해놨어요. 컨스트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객체를 한 개 정의를 했어요.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와 로그인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해놓고 새롭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한 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스튜던트의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유저라고 하는 걸 저장해놨어요. 이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는 프로토타입을 의미하고 이 프로토타입의 유저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새롭게 만든 스튜던트에서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얼마든지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udent.activate라고 하게 되면은 유저에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스튜던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스튜던트에 있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프로퍼티 또한 접근이 가능해요. 또한 원래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 대괄호로 작성되어 있는 이 프로퍼티의 게터 세터 개념이고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는 문법은 아니긴 한데 하위 호환을 위해서 남겨져 있고 현재로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저희 마지막 쪽에는 모던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할 건데 이 부분에 get property type of나 혹은 set prototype of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더 볼 건데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를 프로토타입으로 참조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또 프로토타입으로 참조해서 그리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맨 하위에 있는 이 그리디 스튜던트에서는 스튜던트에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도 참조가 가능하고 또 유저에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도 참조가 가능해요. 단 이 프로토타입 체이닝은 순환 참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에서 스튜던트로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그리디 쪽으로 이쪽으로 참조는 불가능하게 돼요. 이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는 객체 또는 널값만 가능하고요. 다른 자료형은 무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를 저희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어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실 거고요. 폴더는 08번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하위에는 01번에 inheritanc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위에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 폴더로 만들어야 돼요.
자, 먼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요. 우리 아까 PDF에서 본 것처럼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좀 전에 만든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곳에 유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프로토 언더바 얘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고 프로토타입에 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읽어드리는 세터와 게터 같은 녀석이에요. 이 프로토타입이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우리 콘솔.log로 스튜던트에 있는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내용을 출력해 볼 건데요. 실행을 해보면 true라고 나오게 되죠. 이 스튜던트의 액티베이트는 현재 이 스튜던트의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 참조하고 있는 유저 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예요. 하지만 스튜던트에 있는 객체로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스튜던트의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프로퍼티도 한번 접근해서 호출을 해볼 거예요. 실행해보면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원래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도 당연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패션에 있는 이 true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프로토타입 체인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자, 먼저 객체를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const 그리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고요. 자, 클래스가 11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한 개 추가를 해놓고 바로 이 내부에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이 되게 되고 해당 그리디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프로토타입으로 참조를 하게 돼요. 자, 콘솔에다가 그리디 스튜던트에 있는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프로퍼티에 접근해 보면 true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참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true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액티베이트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에서 상속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패션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에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방향으로는 참조가 가능하지만 하위 방향으로는 참조가 불가능하니까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 프로토타입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프로퍼티를 읽을 때만 사용하면서 프로퍼티를 추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연산은 객체에 직접을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에요. 이 메소드 내에 디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토타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메소드를 객체에서 호출했던 프로토타입을 통해 호출을 했던 상관없이 디스는 언제나 점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켜요. 또 이 메소드는 공유가 되지만 객체의 상태는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이 인헤리턴스 밑에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실 거고 공유 언더바 프로토타입 피처라고 하는 JS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유저 객체를 하나 다시 만들 거고요.
자, 아이디가 유저이고 그다음에 이 유저를 이용해 유저님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을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유저 객체를 한 개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자, 프로토타입이 참조하는 객체를 유저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스튜던트에 있는 id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 프로퍼티를 유저 01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스튜던트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면 자, 실행했을 때 유저 01님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 스튜던트의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현재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student.id라고 하게 되면은 이 student.id는 유저 01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스튜던트의 동적으로 추가가 되게 돼요. 그리고 해당 객체에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id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펑션 여기 유저 01님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this는 만약에 스튜던트일 때는 스튜던트 객체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유저이면 유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값을 이용해 메소드가 공유되기 때문에 메소드는 공유되지만 객체의 상태, 즉 일반적인 프로퍼티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 프로토타입 기능 중에 프로퍼티 이거를 반복적으로 순회를 할 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냐 아니면 상속을 받은 프로퍼티냐 즉 프로토타입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냐를 구분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바로 has on property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인 반복문은 보통 상속된 프로퍼티에도 순회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요. 간혹 가다가 상속받은 프로퍼티 말고 나 자신 자체만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만 반복 순회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has on property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당 키값에 대응하는 프로퍼티가 상속 프로퍼티가 아니고 오브젝트에 직접 구현되어 있는 프로퍼티인지를 확인해서 true, false 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테넌트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순회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출력되는지를 보면 현재 id와 로그인 해가지고 둘 다 부모 프로퍼티, 즉 프로토타입에 있는 프로퍼티만 출력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먼저 let is 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스튜던트 객체가 갖고 있는 has on propert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예요. 이때 프로퍼티를 넣어서 is on이라고 하는 곳에 true, false 값을 담아준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true이면 객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고요. 만약에 false이면 프로토타입에 있는 상속받은 프로퍼티예요. 그 내용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id는 객체 자신의 프로퍼티이고 로그인은 상속받은 프로퍼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 스튜던트의 id라고 하는 곳에 접근해서 그 값을 유저 01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 id라고 하는 프로퍼티 또한 객체 자신의 프로퍼티가 아닌 상속받은 프로퍼티였겠죠. 이 위에 보면 원래 유저였으니까. 근데 이 속성이 여기에 동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로퍼티를 덮었으면서 나 자신의 프로퍼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프로토타입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얘는 상속받은 프로퍼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생성자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우리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든 그 생성자 함수는 프로토타입 설정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 프로토타입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설정하는 개념은 똑같긴 하지만 먼저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프로퍼티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설정을 하게 되면 new student라고 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 대괄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의 주소를 저장을 하면서 즉 참조를 하면서 프로토타입 상속이 일어나게 돼요. 코드로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생성자 함수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튜던트 객체를 스튜던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생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이 내부에 프로토 프로퍼티에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대입이 되면서 참조가 일어나게 되고요. 마치 우리가 직접 이렇게 기술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객체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new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만 사용이 되면서 이 new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객체를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공간에 할당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내부에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는 우리가 어떠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생성자 함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돼요. 자, 펑션 스튜던트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를 만들게 되고 스튜던트의 프로토타입에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 어떠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타입 정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true라고 나올 거예요. 바로 스튜던트 프로토타입에 이러한 객체를 디폴트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 나면 해당 만든 객체에도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이 속성에 접근을 했을 때 사실 얘는 프로토타입에 있는 컨스트럭터에 접근을 한 거고 바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참조를 했다라고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디폴트로 컨스트럭터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프로토타입에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도 코드로 좀 살펴볼게요. 자, 프로토타입 하위에 폴더를 만드실 거고요. 02 언더바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 하위에 뉴 파일 하신 다음에 01 언더바 오브젝트 컨스트럭터 prototype.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여기에는 아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student의 prototype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일반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이 값을 유저라고 하는 값으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new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내부적으로 student. proto. 에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console.log로
스튜던트의 activat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true라고 하는 값이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이 student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 activate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하진 않지만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 activat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프로토타입 내부에는 constructor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function property and constructor propert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형태만 좀 만들어 둔 상태에서 자, student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constructor라고 하는 이 속성이 studen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실행해 보면 tru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 프로토타입에는 constructor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constructor 내부에는 어떠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요. 바로 이 student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치한다. true 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student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student에 바로 constructor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고 바로 prototype.constructor에 접근한 것과 똑같아요. 만들어진 객체는 직접 프로토타입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constructor라고 프로퍼티에 접근하게 되면 참조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이 가능했죠. 마치 내 것처럼. 그래서 constructor가 student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student라고 하는 값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tru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볼 거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오브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ew 오브젝트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를 통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있는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을 참조해서 새롭게 만든 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 속성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를 하고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nst obj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만든 것도 생성자 함수를 내부에서 호출한 것과 똑같아요. 이 obj의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토타입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는 toString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toString과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에 있는 toString이 서로 같은지도 확인해 보면 true. 그 다음에 실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toString을 참조를 해도 true. 결국은 다 같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내장 객체 생성자 함수인데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toString을 비롯한 다양한 메소드들이 구현되어 있는 거대한 객체이고 이런 객체를 다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new 오브젝트를 통해서 호출을 한다거나 혹은 리터럴 문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새롭게 생성된 객체의 이 프로토타입 속성에는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토타입 객체를 참조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다양한 빌트인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은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은 그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또 스트링이라던가 혹은 펑션이라던가 혹은 넘버라던가 이런 프로토타입들을 이용을 할 때 이런 객체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프로토타입으로 참조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서 마치 자바에서처럼 오브젝트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넘버라고 하는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버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 넘버에 있는 프로토타입이 실제 이 넘버라는 생성 함수의 프로토타입 속성과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은 넘버인데 여기에 한 번 더 프로토타입을 참조하게 되면 얘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즉 계층 구조는 오브젝트가 최상위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상속받은 넘버라고 하는 게 하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넘버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참조해서 넘버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참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타입 체인 가장 위에는 널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면서 즉 이 오브젝트가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게끔 해놨어요. 또 이 넘버는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넘버의 toString이라고 하는 거는 넘버 쪽에도 toString이 있고 오브젝트 쪽에도 toString이 있어요. 이때 중복된 메소드가 있는 경우에는 체인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즉 넘버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이 넘버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프로토타입 하위에 폴더를 만드실 거고요. 등삼 언더바 빌트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01 언더바 오브젝트 다시 prototype.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obj라고 하는 객체를 리터럴 형태로 이렇게 만들 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 생성 함수를 호출해서 만든 것과 동일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이 객체의 프로토타입은 원래 오브젝트 생성 함수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값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저 오브젝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저 객체가 실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프로토타입으로 참조를 하고 있는 이 객체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트루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obj의 toString이라고 하게 되면 프로토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toString이고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서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참조가 되게 되는 거고, 이게 프로토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에 있는 toString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true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앞에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를 생략해도 동일하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이 toString 메소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와도 일치해요. 결국 같은 녀석이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빌트인 오브젝트 프로퍼티라고 해서 빌트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다른 제공되고 있는 빌트인 객체들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02 언더바 빌트인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넘버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유연산자를 이용해 호출을 하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볼 거예요. 자, 우리 콘솔에 출력할 때 num.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가 실제 프로토타입이 넘버라는 생성자 함수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객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true 같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이 갖고 있는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에 얘가 오브젝트에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퍼티와 일치하는 값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 번 더 프로토타입으로 체이닝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오브젝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트루 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 체인 가장 맨 위에, 즉 오브젝트 바로 윗단계에 있는 게 어떤 객체인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넘점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 점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 점 한 번 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체이닝해서 탐색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계층 구조를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널이라고 하는 거 밑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 밑에 넘버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넘버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는 이렇게 생성된 그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에 자동으로 이 넘버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string prototype hello라고 하는 변수에 함수를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수정을 해준 거고요. 이 프로토타입 객체에 hello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에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보면 프로토타입에 접근해서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죠? 실행을 해보면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 또 hello 뒤에 this 나 자신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hello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객체를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고요.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조인이라고 하는 저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는 이 기능에 원래는 저 합쳐지는 기능을 어레이라고 하는 프로토타입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레이 프로토타입에 있는 조인 기능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브젝트의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준 거고요. 자, 오브젝트의 조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전달을 하면서 여기에 슬러시라고 하는 값을 넣어볼게요. 실행해보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슬러시라고 하는 구분자를 이용해서 문자열 합치기 연산을 수행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프로토타입 기능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메소드를 만들어 갖고 정의하는 것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내장 프로토타입은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이 내장 프로토타입을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기능을 완전히 구현하지 않았을 때만 변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개발자들끼리 혼선을 빚게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모던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 언더바를 게터나 세터로 직접 사용하면 키가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토타입에 접근할 수 있게 세터 게터 같은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이 프로토타입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때, 프로토타입을 반환할 때 get 프로토타입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을 변경할 때는 set 프로토타입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프로토타입 하위에 폴더를 만드실 거고 자, 공사 언더바 모던 메소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내부에 파일을 만드실 거예요. 자, 먼저 유저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 object.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유저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콘솔.log으로 스튜던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저라고 하는 이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줘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activate true라고 접근은 가능한데 studen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자, 이 의미는 새롭게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데 프로토타입을 유저로 하는 객체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저라고 하는 걸 프로토타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까 activate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프로토타입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자,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발환을 할 때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데요. 자, 오브젝트에 있는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여기에 좀 전에 만든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반환을 받고 나면 이 프로토타입이 위에 만든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유저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자, 유저가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프로토타입을 유저에 있는 거를 s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빈 오브젝트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바꿔볼게요. 자, set 프로토타입 오브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빈 오브젝트 형태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다시 한 번 더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와서 유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변경됐기 때문에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obj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키라고 하는 변수에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고 하는 값을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obj에 키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콘솔로 값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obj의 키라고 하는 이 키 값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값 설정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의 null 프로퍼티가 나오게 돼요. 현재 우리가 오브젝트로 객체를 만들었고 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은 null이었죠. 즉 해당 객체의 프로토타입 자체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또 obj의 키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해당 값을 프로토타입으로 설정하는 걸 무시해버리지만 이렇게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값을 덮어 써버려요. 다시 한 번 더 콘솔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자, 이번엔 아예 프로토타입 자체가 사라지고 테스트,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이 객체가 프로토타입으로 덮어 써진 거예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던가 s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고요. 가급적이면 이 메소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프로토타입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많이 다룰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이해해야지만 뒷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아, 이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사전에 미리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